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2번 미국의 맹점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요. 미국의 맹점인데 이거 한국도 해당이 돼요. 이거는 뭐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번이요. 복권 사업. 자, 정부의 복권 사업인데 이 책에서는 지금 미국의 맹점을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게 미국이 극복해야 될 문제다. 야, 이거는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고 좋더라도 한 번쯤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정부의 복권 사업.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복권을 많이 이제 판매하고 있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요. 자, 복권 구매를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복권을 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취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복권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뭐 좋은 사업에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 책의 저자는 이게 정부가 오히려 이제 사행성, 이게 도박이라든가 이런 걸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을 해야 되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반드시 일 잘하는 기업처럼 돈 많이 버는 기업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어차피 정부나 기업이나 조직이잖아요.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일 잘하고 효율적인 거를 본받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해야 된다. 정부는 기업과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아직까지 좀 그 학자들 사이에서 그 교차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얘기는 정부가 너무 기업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는 거고요. 3번 스포츠 비즈니스요. 이게 스포츠 경기는 오로지 그 선수들이 그동안 실력, 그다음에 훈련, 노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본주의에 점점 점령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포츠 정신 본연의 그 원래 추구했던 스포츠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책에서는 스포츠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뭐 운동 선수든 뭐 운동 경기장이든 뭐 각종 뭐 편의시설 등등도 이게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미국의 맹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역사 매매인데 이 역사 거래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서 히스토리 채널 같은 걸 보시면은 이 얘기를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유물을 거래하는 게 가능하냐? 이제 미국은 이 유물을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아주 오래된 사람의 뭐 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귀중품 같은 거를 전당포죠. 과거의 말로 전당포요. 물건을 받아서 이 물건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이 물건을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물 거래하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거래하는 게 뭐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상 특히 땅에서 이렇게 땅 팠는데 나오는 문화재라 그러면 모두 국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제 미국과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5번 얘기입니다. 오염 배출권. 자, 환경 오염 문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게 가능하냐? 이제 이걸 뭐 어려운 얘기 다 생략하고요.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아무래도 그 각종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국제 사회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국가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돈으로 사요. 그러면은 저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그만큼 그 배출권 여유분을 샀으니까 그 국제사회에 부담하는 돈을 덜 낼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염 배출권이라 그러거든요. 뭐 이게 흔히 말해서 뭐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 뭐 미국은 얼마 정도의 배출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얼마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예상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올해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배출권 좀 이게 남는다. 이거 혹시 사갈 나라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자기 나라는 자,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 배출권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럼 그건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환경행정에서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환경 오염이라는 거를 돈으로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존재냐라고 했을 때 또 이게 별로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맹점뿐만 아니라 이건 한국 사회의 맹점일 수도 있어요. 복권. 그 다음에 정부가 너무 기업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스포츠에 이게 자본주의가 너무 물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역사 거래. 자, 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환경 오염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거는 아주 이제 정확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국의 맹점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한 번쯤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치 철학 1번입니다. 자, 정치 철학은 이게 현실,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철학은 이상만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죠. 야, 그거는 뭐 흔히 말해서 야, 그거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죠. 그리고 이제 철학은 이론과 실제 괴리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 야, 내가 기껏 정치 철학 공부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이게 실제 문제에 아무런 해답도 못 준다. 야, 이거 그래서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2번입니다. 자, 인간의 관행이나 제도는 우리가 지금 뭐 살고 있는 이런 뭐 관습이나 이런 어떤 만들어진 규칙 같은 것은 이론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고, 정의, 가치, 좋은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이 현실은, 이론과 실제는 서로 그렇게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3번입니다. 자유주의자는 야, 내가 돈 가졌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이게 자유주의자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뭐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미국 사회에서도. 근데 이제 평등주의자는 야, 이거는 모두 같은 양의 돈을 가질 수 있어야만 정말 분배가 공정하게 된 거 아니야? 야, 아무리 나눠줘도 얘는 많이 받고 얘는 적게 받으면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제 평등주의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와 평등주의자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대립을 하는데 뭐 그 중간쯤에서 우리가 어디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돈의 배분 상태를 논쟁하기보다는 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제한하자. 이게 제한하자. 또는 아까 이제 유물 말한 것처럼요. 야, 이게 돈으로 사야 되는 거야? 살 수 있는 거야? 야, 이건 돈으로 살 수 있어야지. 왜 이걸 돈으로 못 사게 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야, 어차피 돈을 아무리 나눠줘봤자, 자, 어떤 사람은 뭐 나누어줘도 뭐 못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눠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이 잘 됐다 못했다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차라리 이 논쟁보다는 돈으로 살 수 있냐 없냐를 한번 따져보자. 야, 이건 돈으로 돈으로 사야 되는 건데 왜 못 사게 해놨지? 야, 이거는 못 사게 해야 되는데 왜 돈으로 살 수 있게 해놨지? 이거를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돈으로 내 것, 개인인 내가 그냥 생활할 때 뭐 돈으로 사는 거는 여기서 논의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이 내 생활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한 달에 나는 2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나 혼자 그냥 사는 데는 크게 뭐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내가 한 달에 2억을 버는 사람이요. 자,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과 2억을 버는 사람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달에 2억을 버는 사람도 나는 이제 뭐 내 생활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또는
사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맹점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미국의 정치 철학, 정치 철학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요. 정치 철학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 이제 돈으로 과연 어디까지 사야 되고 사면 안 되고를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보충섭에서 말씀드리는 책이요. 자,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